파란리본 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고요. 오늘은 86번째 결혼했다면 조율부터 해라. 결혼했다면 튜닝부터 해라. 악기를 구입했다면 튜닝부터 해라. 이런 것처럼 결혼했다면 조율부터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이 3요소가 있죠. 음악에는 3가지 요소가 있더라. 그래서 멜로디, 가락, 하모니, 화성, 리듬, 즉 박자. 그래서 멜로디, 하모니, 리듬, 우리말로는 가락, 화성, 박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음악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릅니다. 멜로디가 강조되는 음악이 있고 화성이 강조되는 음악이 있고 주로 합창 같은 경우는 아카펠라 같은 경우는 이런 목소리 하모니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리듬이 중요시되는 그런 음악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악기 종류, 이렇게 리듬악기, 난타 같은 개념들은 전형적으로 리듬이 중요한, 리듬을 부각시킨 그런 음악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음악의 특성에 따라서 그 3요소 중에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흔히 악기도 리듬 악기와 멜로디 악기, 가락을 따라가는 악기가 있고 리듬 악기가 있죠. 우리가 나팔 종류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악기들은 대체로 멜로디 악기, 가락 악기죠. 혼자서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뭔가 받쳐주는 반주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부각되는 그런 악기들인데 상대적으로 이 드럼 같은 타악기 종류는 멜로디가 없죠. 리듬은 만들어낼 수 있고 박자를 이렇게 꾸려갈 수는 있지만 멜로디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 중에는 멜로디와 리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악기도 몇 종류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타 같은 종류는 전형적인 멜로디와 반주를 그러니까 가락과 리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반악기 같은 종류도 리듬과 가락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악기로 2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악기의 효용성이 다분히 높게 되죠. 그래서 아마 대중적인 이유가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음악의 3요소는 아니지만 음색이라는 게 있죠. 아까 화성에 관한 게 화음도 있고 음색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화음이라는 개념은 음과 음의 어울림 정도가 있죠. 한 소리가 이렇게 날 때 그 소리와 어울리는 소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1, 4, 5, 8의 완전 화음도 있고 2, 3, 6, 7의 버금 화음도 있더라. 그래서 소리의 어울림 정도에 따라서 일반 사람이 듣기에도 소리가 잘 어울린다, 맞아 떨어진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것도 금방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곡자는 일부러 곡 중에 불협화음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을 넣어서 뭔가 불안하거나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어쨌든 그 소리가 가지는 특성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걸 각 곡 속에 표현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또 음색이라는 개념도 있죠. 음악의 색깔, 소리의 색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악기는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르죠. 색소폰 같은 경우도 테너 색소폰도 있고, 알토 색소폰도 있고, 또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 손을 리코더만 해도 조그마한 리코더도 있고, 큰 리코더도 있고, 같은 악기라도 크기에 따라서 음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주곡을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 악기로 사용했던 그 연주곡을 다른 악기로 표현을 하면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같은 노래라도, 익숙한 노래라도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곡을 여자가 부르기도 하고 여자의 곡을 남자가 부르기도 하고, 또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맑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곡도 다른 사람이 연주하고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하면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음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리메이크한 곡이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은 원곡의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가장 기본은 조율입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그런 악기를 구입했더라도 조율이 안 되는 악기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죠. 혹은 아주 저렴한 악기,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구입했더라도 조율을 안 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이란 악기를 구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결혼을 했다면 조율과 협상하는 기술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조금씩 또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율이 안 되면 어떤 음악도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조율부터 합니다. 성악가도 목청 가다듬기를 하죠. 목청을 가다듬는다, 목소리를 조율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통의 악기는 연주자 당사자가 당연히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피아노 같은 악기는 연주자가 조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율사가 따로 있어서 주기적으로 조율을 하고요. 또 연주회를 앞두었다면 사전에 미리 조율사가 조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가 아무리 능숙하게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악기에 조율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닙니다. 소음에 불과하고 보통 사람은 혐오 자극에 정말 싫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 악기를 가진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의 이제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시작하기 전에 공연 시작할 때 그 조율하는 소리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 악장이 A = 440이라는 헤르츠 단위를, 소리의 파장을 얘기하는 그 기준을 딱 설정해 주면 다른 사람이 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중간에 인터미션 때도 시끄럽게 계속 조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끔씩 솔로 주자가 나와서 연주를 할 때도 반드시 서로가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어떤 연주자는 연주를 시작했다가도 잠시 멈추고 다시 조율을 하고 다시 연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왜? 음이 틀어지면 연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기교, 아무리 능숙한 솜씨,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조율이 안 된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율도 안 하고 연주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에 관한 한 그렇다는 거죠. 악기만 달랑 구입해놓고 한 번도 꺼내지도 않고 줄을 풀어놓지도 않고 조율도 하지 않고, 때로 사용해 보려고 꺼내다가 조율도 안 된 악기를 막 연주하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집어 던지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음만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악기들은 되게 이제 초보자인 경우는 사부가 조율을 해주겠죠. 어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 능숙한 연주자가 되면 스스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클래식 기타 연주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연주자는 연주 중에도 수시로 줄과 함께를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네요. 또 어떤 경우는 곡에 따라서 변칙 조율이라고, 마지막 6번째 줄을 미로 설정되어 있는데 가끔씩 그거를 레나 파나 이렇게 다른 음으로 변칙 조율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율이죠. 변칙 조율이지만 원래 기본 조율이 아니라 약간 변형시켜서 그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만든 음이라는 거죠. 또 이 연주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조율을 하는 이유는, 이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줄감기가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연주장의 온도에 따라서 특히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스틸 현이 아니고 나일론으로 된 그런 현이기 때문에 온도가 더우면 금방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드는 성향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음 높이가 달라지는 현상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자주 민감하게 조율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서로 피차가 조율을 해야 되는데, 행복한 부부의 특성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과 조율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았더니 자기가 욕심이 가득했고 상대방을 내 목적에 맞도록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내가 컸구나 스스로 깨닫고 자기 마음을 조율하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조율한 후에 배우자하고 조율과 협상하는 법을 맞춰가면 이 부부가 싸울 일은 없겠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문제와 갈등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사전에 피차가 조율하는 거고, 피차가 조율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조율하는 그런 조율의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이란 아끼다는 것 똑같다는 전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아끼를 다루려면 가장 기본은 조율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